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의 시작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war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설치해 놓은 게스트 OS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스트 OS를 선택을 하고 게스트 OS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오른쪽 화면 맨 하단에 보면 화살표 모양하고 플레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도 되고, 홈 화면 위쪽에 보면 파워 온이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화살표가 보여요. 밑에 거랑 모양이 같죠? 이거를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도 되고, 게스트 OS 리스트에서 더블 클릭해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죠. 자, 실행이 됐습니다. 화면을 좀 키울게요. 자,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GUI 환경이기 때문에 파워를 끄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워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서 파워 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GUI 환경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서버 환경이었다면 프롬프트만 보이겠죠. 커서하고. 그러면 명령어를 알아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앞으로 하나씩 배워 나갈 텐데,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픽 환경이라서 파워를 끄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명령어라면 명령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명령어를 치려면 또 명령어를 칠 수 있는 CLI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기서 제공하는 터미널이라는 거예요. 윈도우 시스템 같으면 CMD 있죠. 그래서 터미널을 실행을 시켜 볼 텐데, 기본적으로 우분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려면 여기 왼쪽 바에 있는 기본적인 것 이외에 다른 거를 실행시키고자 하면 왼쪽 하단에 점점점 찍혀 있는 게 있죠. 점이 9개 찍혀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쭉 뜨죠. 지금은 처음 설치한 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2페이지 정도 있는데 스크롤을 해도 되고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그러면 위아래로 가면서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T만 쳐도 나오네요. 터미널이라고 치면 터미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실행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터미널 창이 떴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분투 데스크탑이 아니라 우분투 서버를 설치했다면 화면 전체에 이 모양만 나타날 거예요. 위에 메뉴도 없고 파일 에디트 요 메뉴도 없고 검정색 부분이 화면 전체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파워를 꺼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떤 명령어를 쓰느냐 하는 거를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리눅스를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본인이 보고 있는 책하고 지금 요 화면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요 프롬프트를 아예 샵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샵으로 바꿔놓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샵은 루트예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시스템에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작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루트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게스트 권한을 주는 거죠. 루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 주인인데 내가 루트 권한을 갖지 못하면은 루트 권한의 명령어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정의 사용하고 싶을 때는 sudo라고 하는 명령어를 앞에다 붙이고 나서 루트 권한의 명령을 실행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울 거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샵으로 세팅을 해놓고, 아예 샵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던, 지금 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 강좌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샵으로 해놓지 말고 달러로 해놓는 거를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루트 권한으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샵 프롬프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달러 프롬프트를 가지고선 공부를 해 나가면 내가 어떤 명령을 쳤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루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도중에 어떤 게 루트 권한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게 루트 권한이 필요 없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강좌에서는 달러 프롬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롬프트의 의미는 알았고, 오늘 이야기할 게 시작과 종료였었죠. 시작은 뭐 간단한 거니까 파워를 넣기만 하면 되죠. 버추얼 머신에서는 메뉴가 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종료는 여기서 명령어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명령어를 넣으려면 어떤 명령어를 넣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워 오프라든가 셧다운이라든가 헐트라든가 이닛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여러분들은 셧다운만 기억하고 계세요. 셧다운만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명령어가 너무 많죠. 아예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친해져야 되겠죠. 물론 쉘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좀 더 이닛이라든가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것들을 사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찾아봐서 하면 되는 거고, 종료하는 방법조차도 수 없는 가지수의 명령어를 다 머리에 암기해 두고 종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셧다운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명령어든 상관이 없는데,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 명령어가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고 싶다면 하이픈 2개 하고 헬프라고 쳐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이 명령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르륵 나와요. 그렇죠? 포맷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셧다운하고 옵션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타임, 시간, 그러니까 얼마 있다 꺼지게 해라, 얼마 있다 켜지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붙여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션 사항으로서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꼭 필요한 것만 기억해 두고 사용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픈 2개에다가 헬프라고 쳐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파워 오프하고 리부트겠죠. 하이픈 P와 하이픈 R은 기억을 해두자 하는 거죠. 하이픈 R하고 하이픈 P는 꼭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떤 건 대문자고 어떤 건 소문자죠. 무슨 얘기냐면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뭐가? 리눅스 자체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리눅스를 사용하면서는 늘 대소문자 구별에 신경을 써야지 돼요. 자, 그래서 셧다운에서 파워 오프는 대문자 P, 리부트는 소문자 R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셧다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셧다운을 보면, 자, 셧다운하고, 그런데 셧다운하고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쳐볼까요? 셧다운하고 엔터키를 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잠깐만요. 자, 캔슬을 하고 나서 볼게요. 자, 지금 시간에서 자동으로 1분 있다 꺼져요. 그래서 다시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은 셧다운 스페이스 하이픈 소문자 C를 쳐줘서 중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꺼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끄고 싶어. 그러면 아까 대문자 P였었죠. 스페이스하고 now라고 또 쳐줘야 돼요. 셧다운 스페이스 하이픈 대문자 P 스페이스 now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셧다운이 돼요. 파워가 오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버추얼 머신 클릭하고, 자, 또 한번 터미널을 실행을 해볼게요. 자, 터미널을 켰어요. 자, 그래서 셧다운은 이제 셧다운 스페이스 하이픈 대문자 P 스페이스 now라고 쳐서 바로 셧다운 할 수 있다는 거를, 파워를 오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리부팅은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이 옵션만 틀려요. 아까 우리 옵션이 뭐였었죠? 여기 아래에 있었죠. 이렇게 해주면 바로 리부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now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R만 쳐주면 마찬가지겠죠. 1분 후에 꺼지겠죠. 그죠? 캔슬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셧다운 나머지 명령어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명령어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셧다운 메뉴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더
알아둘 게 있는데, 우리가 쉘 프로그램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것 중에서 런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런 레벨. 런 레벨이 6가지 종류가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리버오피스를 한번 켜서 여기다가 그림을 올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자, 요게 런 레벨이에요. 여기다가 init을 써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it 스페이스 0, 그렇죠? 0 혹은 1, 2,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init 0면 파워 오프가 되는 거고, init 6면 리부트가 되는 거고. 언뜻 보면 이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파워 오프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더 직관적이고 알기 쉽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런 레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 내부에 각 레벨 값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레벨 값을 init 명령어 뒤에다가 붙여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동작들을 하게 된다. 뭐 시스템 종료, 뭐 시스템 복구, 뭐 이런 식으로 재부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시스템마다 런 레벨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시스템을 관리할 때 혼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스템을 볼 수가 있겠죠. 같은 팀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런 레벨이 아니라 다른 런 레벨로 되어 있으면 혼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런 레벨을 설정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리눅스의 시작과 종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